네, 이번에는 전일장을 분석해 오늘장을 전망해보는 전일장 오늘장 시간입니다. 오늘 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장에 보니까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코스피 코스닥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래도 빨간색으로 마무리해가지고 기분은 좀 좋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장 대비 35.32포인트 오른 2,401.92로 2,400포인트를 다시 찾았고 오늘은 지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홍보장인데 코스피 시장에서 통신화, 의약품,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기계, 운수장비, 운수창고, 의료정비, 종이목재 등의 강세가 좀 두드러진 장이었습니다. 그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842개, 하락은 69개였고, 메타랩스하고 어제 이제 노터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 시가총액 10위권 안쪽에서는 보시면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장 특징으로는 그 투자자별로 외국인이 2,67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기관과 개인이 각각 2,038억 원, 그다음에 95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소폭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3포인트 오른 770.60에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에 나스닥 지수랑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등으로 영향을 받아서 개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1,338개, 그다음에 하락한 종목은 112개였습니다. 노터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 시총 10위권 안쪽에서 보시면은 펄어비스는 그대로 있고요. 알트오젠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종목이 상승을 했던 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어제는 2,400선 코스피를 좀 뚫어냈고요. 코스닥도 770선을 좀 회복을 했는데요. 어제장에는 또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제 장에서는 2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건 메타랩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메타랩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온라인 패션 및 그 코스메티컬 등으로 사업 부분을 다각화하고 있는 회사고요. 헬스케어 기업으로 사업 체질을 변경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메타랩스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전거래일 대비 214원 상승 928원으로 장 초반부터 그 상한가로 마무리로 했고요. 오늘도 지금 한 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5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건 지난 24일에 메타랩스가 경영 자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위버랩스를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한 게 주가를 끌어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신주가 5천만 주고요. 발행가액이 600원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이 7월 19일이고 발행 주식이 1년간 보호 예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사업 부분을 다각화하거나 하면은 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메타랩스는 공시를 통해서 자금 조달은 타 법인 증권 취득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취득 대상이나 취득 시기 등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메타랩스 그동안에 이제 꾸준히 하락의 소폭 상승을 가져갔다가 어제 상한가, 그다음에 오늘 역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노터스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를 보였고 오늘 장은 지금 한 2%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노터스 같은 경우 뭐 신약이나 그 질병치료, 그다음에 동물실험, 그래서 바이오벤처 기업인데 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터스가 전장 대비 2,150원 오른 9,340원의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게 지난달이죠. 벌써 이제 9일에 한 주당 신주 8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신주 배정인데요. 이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했던 이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이후에 그 지난 12일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됐고 그 주가가 급락세로 보였죠.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상한가를 보였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을 지금 가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이게 뭐 실적이나 이런 쪽에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꾸준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노토스 같은 경우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횡보장에 이어서 상하한가를 계속 급락을 하고 있고 기존에 올랐던 부분을 거의 상당 부분 이상 반납한 상황이라서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메타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 오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좋은 분위기 흘러갔고요. 또 지금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네, 지금 요즘에 뭐 자주 섞인 말이 내 월급 빼곤 다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7월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 반영에 많이 됐던 곡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됐지만 실생활에서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공공요금이 오르는 쪽을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7월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돼서 6%대의 물가 상승률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올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 단가가 5원 인상됨에 따라서 가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민수용, 그러니까 주택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그 메가줄당 1.11원 인상될 예정에서 가구당 월 평균 2,22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6% 정도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시 또 그 미국의 금리 인상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좀 될 것 같아서 좀 더 우려스러운데 한전이 27일에 연료비 조정 단가 분기별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비 조정 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공과금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되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는 또 가스요금도 함께 인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수용 요금이 메가줄당 1.1원 인상이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추가적으로 그 산업통상부에서 지난해 말 기준 1조 8천억 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가 늘어나서 4조 5천억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서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일반용, 영업용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이 됩니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고 음식점이나 구내 식당, 임용실, 숙박시설, 수영장에 사용하는 일반용은 7.2%, 목욕탕, 쓰레기 소각장 등에 적용된 일반용은 7.7%입니다. 전체적으로 7% 이상의 요금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식용유 가격도 지금 인상이 되는데요. 팜유 등등으로 그 원자재가 인상이 되면서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식용유도 인상이 되는데 국제 곡물 가격과 그 환율 급등 여파로 업소용 콩기름 등 식용유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사조나 그다음에 오뚜기 이런 쪽에서 가격이 인상이 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소용 식용유 가격을 오뚜기가 이미 최근에 20%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오뚜기 관계자가 업소용 식용유가 그 가격을 올렸는데 곡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주요 제품 중 인상폭이 가장 크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식용유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연쇄적으로 가격 인상에 갈 수밖에 없는데 공공요금 인상에 의해서 물가 상승에 또 한 부분에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 역시 이게 금리 인상의 그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은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같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국제적으로는요, 석유와 천연가스에 이어서 그리고 이번에 석탄에 대해서 상승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겨울에 이제 석탄이라고 하면 보통 겨울철에 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름철에 이제 전력 성수기 우리가 이제 여름철 되면은 계속 이제 예비전력 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비전력이 얘기가 나오는 만큼 전력 성수기라서 연료 확보 즉 화력 발전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풍력, 태양력 그다음에 수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익숙하게 가는 것들이 화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세계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인해서 연료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여름철 전력 성수기를 맞아서 아시아의 석탄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 보도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호주 뉴캐슬항 석탄 현물 가격이 지난 24일 3.4% 상승을 했고요. 아시아 지역 석탄 가격의 주요 지표인 이 가격이 $40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역대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석탄 거래상들에 따르면 유럽으로 인도되는 그 석탄 선적분이 24일 이 지역 역대 최고치인 톤당 $421에 팔렸고, 지난주에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석탄 선적분의 톤당 가격도 $400를 넘겼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과 일본 해서 북반구는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전력 사용 성수기를 앞두고 연료 비축에 나서고 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역시 북반구죠. 가동을 멈췄던 석탄 화력 발전 설비를 다시 가동하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석탄 가격 상승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 같은 경우는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석탄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시험에 직면하고 있도록 블룸버그가 전했고, 그 냉방 수요 등등에 의해서 그 전력 사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동부연안의 산업중심인 장수성에 전력을 공급하는 그 업체 같은 경우는요, 지난 17일 전력 공급량이 1억 킬로와트를 넘겼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소모가 많고, 중국이 지금 그 부분 중에 상당 부분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올여름에 이제 이게 괜찮을지 버텨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이고, 석탄 역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석탄, 뭐 기름값까지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삶이 더욱더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전문가님.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석탄에 관련된 회사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석탄 테마주에 연결된 회사입니다. 일단 KPF가 있습니다. 그 한국포트 사명으로 63년 10월 1일에 설립됐고, 94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2006년에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확장을 했고, 사명을 KPF로 이때 변경을 했습니다. 그 파스너 제품은 건설, 장비, 플랜트 산업 등 기간 산업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제품이고, 각 산업별로 특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5개를 포함해서 연결기업으로 파스너 자동차용 단제 부품 및 선박용 케이블 등 3개 사업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요거 제가 직접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KPF가 어제 그 시외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한 4.3%로 석탄 관련된 주식으로 좀 분배돼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석탄에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긴 하나 다트 사업 보고서에서 석탄 관련 사업의 언급이 크게 없기 때문에 실적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KPF를 말씀드렸고요. GS 글로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석탄 산업의 이제 대장주죠. 1954년 국제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금성산업이나 이름으로 설립이 됐고, 보시면은 2009년에 GS로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현재 상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등의 무역, 유통, 수입차, PDI, 특장차 제조 등 물류 부분, 경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복합 화력시설, 설비의 제조 개발 등을 가져가는 4개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GS 글로벌은 석탄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현재 오늘 주가 흐름이 지금 14%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3,760원 정도로 지금 현재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횡보장에서 좀 이어가다가 주가 반영을 받고 있고, 요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이제 요것도 같이 봐야 되겠죠. 네. 자, LX 인터내셔널도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53년 11월에 설립된 회사고요. 그게 에너지, 석탄, 석유, 팜 등에 대한 부분과 생활자원, 솔루션, 그다음에 물류 부분, 이것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체 솔루션 부분에서 중동, CIS 및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에너지 팜 부분은 중국 내몽구에 위치한 석탄 허공 플랜트의 지분을 인수해서 규제 사업 및 트레이딩에 참여 중입니다. 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하락분을 좀 최근 가져오고 있었는데 오늘 4.5% 정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석탄 관련주가 3개가 있는데 주가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연계되는 부분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테마주가 같은 테마주이긴 하지만은 조금씩 그 차이를 확인해서 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KPF, GS 글로벌, LX 인터내셔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상현의 전일장 오늘장이었습니다.